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최근 들어서 안 오르는 게 없죠. 네. 근데 고철 가격 크게 올라서 굉장히 걱정이라면서요. 네, 어저께 고철 관련주들이 많이 떴죠. 네. 이 고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량 A 고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상태가 좋은 철근이나 H빔 조각 이런 고철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고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은 톤당 60만 5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언뜻 실감이 안 오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평균 가격이 31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0만 원을 넘어선 게 이게 2008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고철 가격의 가격 동향을 보면 2008년에 왜 많이 올랐었는가 하면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고철을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고철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고철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7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9년에 곧바로 떨어졌습니다. 3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네. 줄곧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6월 말 올해 들어서 6월 말에 50만 원을 넘어섰고 10월 달에 한 달 동안에 14%가 오르는 그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고철 수요 왜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다 오른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하고 이 탈탄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어우러져 가지고 기존의 경제의 스트럭처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철 네. 같은 경우에는 철강 회사들이 고철의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철강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고로 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네. 철광석하고 코크스를 집어넣어서 녹여서 철광석을 만드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코크스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철광석하고 함께 고철을 집어넣습니다. 한 10% 정도 넣는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 앞으로 계속 늘릴 거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철강 제품 제조 방법이 전기로입니다. 전기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열을 가지고 철 스크랩 그러니까 고철을 녹여서 철 제품을 만드는 건데 주로 이때까지 전기로를 통해서 만드는 그 철강 제품들은 어떤 건가 하면은 철근이라든지 네. 아니면 형광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건설에 사용되는 그런 철강 제품들을 제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후판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까지도 이런 전기로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철강 회사들이 전기로 증설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철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결국 고철 가격의 상승은 결국 또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가격 전망을 좀 해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고철 수요 한 85% 정도는 국내에서 조달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 85% 정도 조달을 하는데 나머지 한 15%는 러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입가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도 70만 원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철 가격을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고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철강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철강 그렇겠죠.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선업계나 자동차 업계, 가전업계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은 그걸 사용하는 조선업체나 아니면은 자동차 업체 그리고 가전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또 고철 가격과 관련한 주요 이슈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대중화에 이제 되기 위해서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뭐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지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비싼, 그래서 휘발유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된 가격선이 있습니다. 아, 기준이 있군요. 가격 패리티라고 그러는데, 패리티라는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기에서 그리드 패리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석유로 만든 전기 생산 비용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생산 비용하고 같아질 때 그걸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데, 이 가격 패리티는 뭔가 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내연기관차하고 그러니까 전기차하고의 가격이 같아지는 수준. 아. 이걸 갖다가 $100, 그러니까 네. 1kW당 $100 정도, 1kWh에 $100 정도 되면은 아마 같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 기준이 되는데, 사실 이 $100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한 10년 전에 미국 에너지부가 그 당시에 이 배터리 가격이 얼마였는가 하면 1kWh에 $1,000가 넘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때 $10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100라는 기준 자체는 그만큼 배터리 기술이 발전되는 그런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이긴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기관마다 조금씩 얘기는 다릅니다. 1kWh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블룸버그 NEF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115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어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S&E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 $14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가 넘던 때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무슨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배터리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이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쭉 떨어져 내려오다가 올해부터 반등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룸버그 NEF가 추측한 걸 보면은 올해 $115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세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가격 패리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가격 경쟁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네. 텐데요. 지금 배터리의 크기를 오히려 늘려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다죠? 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얘기할 때 네. 2170, 468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2170이 뭔가 하면 지름이 21, 길이가 70mm. 그리고 4680은 지름이 46, 길이가 네. 80mm.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2170, 468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 최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2170에 비해서 4680은 최적이 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나소닉이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일본에서 시험 생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전기차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2024년까지 만들겠다, 2023년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024년에 생산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인산철 배터리도 지금 가격이 싸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산철 배터리를 갖다가 스탠다드 모델에다가 전부 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벤츠도 인산철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와서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거는 특허권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 특허가 풀려가지고 중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이 특허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인산철 배터리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 싸다는 것. 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 이거고 단점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그런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겠죠. 같은 네. 무게나 같은 부피라면. 그러니까 이런 단점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킬로와트 시당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굳이 인산철 배터리가 꼭 채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밖에도 사실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은 이 배터리 업계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코발트 프리. 그러니까 이 코발트, 망간, 마그네슘 이 중에서 니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최대한 줄이거나 없앤 코발트 프리 지금 그 배터리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사용된 배터리에서 그런 금속들을 갖다가 재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은 없는데 계속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더 싸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에 가서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금속의 일정 부분은 재사용하는 그 금속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업계 노력은 전방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적으로도 좀 다시 재사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와 함께 또 이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슈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전력난 드디어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이나요? 어떻게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민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회사 이름이 전력망공사 아닙니까? 네. 이 공사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전력 공급 제한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 공급 제한하는 규모가 큰 폭으로 내려가서 전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축소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기준으로 일부 성에서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고소비 업체나 아니면은 오염물질을 많이 내는 업체에만 일부 전력 공급 제한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력 공급 제한이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CCTV가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중국에서도 수출 기지로 제일 유명한 데가 광둥성 아닙니까? 그렇죠.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부터 6일 동안 전력 공급 제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전력난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난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석탄 생산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석탄 생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시성이나 내이멍구 쪽에서 이 지금 석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석탄을 생산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일 생산량이 지난 4일 날 1,188만 톤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상 가장 많은 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곧 1,200만 톤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들이 비축하고 있는 석탄의 재고가 지금 이제 20일치를 넘어서서 네. 일단은 크게 전력난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단 하나 문제 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력 수요가 많아진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인민일보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전력망공사 쪽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긴장 속에 좀 완화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 완화된 네. 상황이다라는 얘기군요. 네, 역시 또 중국 얘기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카트 대통령이 네. 만든 재단이 카트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죠. 여기하고 설문조사기관 리비라는 데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조사한 건데 중국인 3,391명한테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물어봤는가 하면 당신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 매우 좋을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6%, 좋을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2%.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78%는 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미지를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에 네. 비해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고 매우 나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1%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걸 놓고 우리가 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 퓨 리서치 센터인가요? 거기서 네.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7개 나라 중에 15개 나라가 절반 이상 중국에 대해 비호감도를 나타냈고 아, 네. 그 당시에 가장 비호감도가 높았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88%였고 그러니까 네. 일본 국민의 88%는 중국을 비호감으로 본 거죠. 아하. 그리고 스웨덴이 80%로 굉장히 높았었고요. 어. 그리고 호주가 78, 우리가 77, 꽤 높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76% 이런 순서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국 사람들은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비호감으로 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외국인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네. 리위 이 리서치 하는 이 회사의 관계자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그만큼 이 언론의 힘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영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어떤 이 여론을 습득하는 게. 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꼭 좋은 기사만 내보내다 보니까 네. 마치 국민들은 이 밖에 나가서도 중국이 굉장히 호감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